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주식시장이 열리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1월 2일인데요. 밤 8시 31분입니다. 자, 오늘은 10시에 시장이 개장을 했고요. 환율 차트를 제가 우선 열어놔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일봉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환율이 드디어 반등이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이제 이 환율이 반등이 들어오니까 코스피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5파가 완료가 된 이후에 지금 환율이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에 글쎄요,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당장 5일선에서 걸리고 11선에서 걸리긴 하는데 무슨 돌발 악재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글쎄요, 환율이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5파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요. 코스피도 지난번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이후에 5파 상승이 나왔는데요. 요 종가보다 3파 상승의 종가가 2195포인트고요. 요 5파 상승의 종가는 2204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일단 5파가 코스피도 완료가 됐고요. 환율도 종가상으로 어쨌든 오늘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국에는 5파 하락 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과 코스피가 환율은 5파 하락이 딱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고 코스피는 5파 상승이 짧게 마무리되고 끝났는데요. 자, 이 환율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코스피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우선 환율은 일단 주봉 자체가요. 일단 주봉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율 차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140원 정도가 아니라면 아직 환율이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여기서 환율이 다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은 그래도 한 1140원 정도까지 오면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이제는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그 자리가 아니라서 우리가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요, 또는 코스피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5파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코스피가 이제 5파가 완료가 됐죠. 이미 이 자리가요. 왜냐면 여기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국은 5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봉상요. 자, 어디까지 하락할지가 문제인데 우선은 가장 제일 먼저 가장 확률이 높은 확률은요, 1파 상승 지점이죠. 2091포인트. 요 자리까지 우선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언젠가는 2100포인트, 장중에는 2090포인트 정도 근처까지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번에 5파가 완료가 되고 2100포인트 요 전후까지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요 일봉상 코스피가 지난번에 요 2053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며칠 만에 순식간에 2200포인트까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자리 지난번 요 2050, 55포인트, 2065포인트 요 자리 고점 이후에 2060, 2050에서 2200까지 요 구간 동안 매물 물량 소화를 그치지 않고 그냥 2053에서 다이렉트로 2200까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죠. 적어도 코스피가 요 2050이나 60 정도까지 만약에 세력이 물량 소화를 거쳤다면 그 다음에 70, 75, 80, 90, 2200까지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되는데 그 구간도 물량이 만만치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2053까지 하락시킨 이후에 순식간에 2200포인트를 넘기는 급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해서 1차적으로는 2150이나 또는 2160, 65 정도까지는 한번 하락이 나와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그 반등이 만약에 약한 반등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뭐 어떤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2100포인트 근처까지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하락의 코스피의 1차 지지선은 일단은 저는
2150에서 2100 한 60, 65 정도 요 구간이 1차 지지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고기를 예상이 되는데 그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자리를 반등을 주긴 주겠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반등을 주는데 그 반등이 약했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반등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많이 약하면요. 그 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2200포인트를 넘기지를 못한다면 코스피는 다시 2100포인트까지 하락도 우리가 좀 열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요. 2100포인트 전후는 저는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요.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장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 오전장에는 물론 코스피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빠졌지만 코스닥은 그동안에 코스피가 순식간에 2053에서 2200 이상 상승하는 동안에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한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코스피가 상승하는 동안에 코스닥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키 맞추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코스닥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승 지점에서 어느 정도 저는 거의 어느 정도 고점에 거의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아침에 갭으로 만약에 뜬다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상승시마다 보유 종목을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환율이 드디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오파가 완료된 이후에 이 기술적 반등은 뭐 1160원까지 갈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코스피는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2150에서 2165포인트 그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엔 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얼마나 센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반등이 약할 경우에는 다시 2100포인트 근처까지도 하락을 열어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요. KMW 오늘 KMW가 아니고 우선 반도체 장비 관련주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도 같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시세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좀 삼성전자는 좀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저점을 삼성전자가 54,400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과정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이 저점보다 낮아지는 과정이 만들어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쎄요. 54,400원을 저는 한 번은 이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탈하게 될지 아니면 다음번에 이탈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54,400원 정도나 또는 53,500원 정도까지 삼성전자는 하락을 좀 언젠가 한 번은 열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 일단 관망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도 그대로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들이 반등을 준다면요.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원익홀딩스가 한 5,100원 정도는 한번 와야 되는데 원익홀딩스가 이 자리에서 5,100원까지 내려오질 않고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원익홀딩스가 아니라 원익 IPS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눌려서 5,100원까지 올 줄 알았는데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익 IPS가 5,100원이 아닙니다. 31,000원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려올지 안 올지는 확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망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반도체 장비나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면 가능하면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돌아서서 반등을 준다면 이런 DB 하이텍이나 SFA 반도체, SNS텍, SNS텍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이 종목을 주봉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요. 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또 지금 이번에 상승이 들어왔는데 현재 주봉상으로는 이 종목은 지금 5파까지 완전히 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저점까지 근처까지 한 번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지한다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러 오지 않을까. 우선은 일단은 파동상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NS텍이요. 일단 요 자리를 지지를 받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5파가 완료가 된 이후에 요 1파 상승 지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예를 들어서요. 요 1파 상승 지점까지 밀려버리면 엉덩이가 많이 처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전고점 정도나 또는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의 반등이 끝나고요. 만약에 이 2파 하락 지점 요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요 고점을 돌파해서 산뜻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요. SFA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뭐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요. DB 하이텍이나 SFA 반도체 테스나, 자, 테스나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계속 파동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테스나도 요 지점에서 아마 지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3파 상승 지점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도 요 고점을 나중에 결국은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지점이 얼마냐면 종가가 44,550원, 대략 한 45,000원 정도 전후에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요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좀 유심히 관심 가져보시고 나중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시에는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바이오 시장이 바이오주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요. 바이오주도 여러분 아무 종목만 손대지 마시고요. 핵심주만 손을 대셔야 됩니다. 주변주를 손을 대시게 되면 수익률이 핵심주를 따라오질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메지온 같은 종목들요. 이 종목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자, 3파 상승 이후에 지금 4파 눌림목이 오늘 음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살짝 눌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또 상승 파동이 남았습니다. 이 종목도요. 반도체보다 오히려 바이오주가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하기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종목도 이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반도체보다도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종목도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요 정도예요. 63,500원이든 뭐 65,000원이든 적당한 지점에서 나중에 시장이 돌아설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도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3파 상승 중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 요 종가 지점 38,550원 또는 요 시가 지점 37,200원이나 37,800원 37,000원에서 38,000원 요 구간 정도 많이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습니다. 일단 우선 단기적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젠백스는 요 지점에서 물량을 싹 쓸어갔기 때문에 요 가격을 절대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요 고점 43,500원을 살짝 돌파하는 모양이 한 번 더 놓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점 매수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대략 1차적으로 5만원 정도 우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1차적으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조정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드팩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지난주 목요일 맞나요? 예, 급반등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 아침 시초가부터 강력하게 그 앞날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쉽게 끄지질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캔들상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조금 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려지게 되면 이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아직 기간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셀리버리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왔을 때 5만원을 깨면 안 됩니다. 세력이 이걸 봤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5만원 깨지 않고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 이후에 3파 상승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4파 하락 이후에 한 번 더 파동상으로는 5파 상승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5만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5만원을 깨지 않고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5파 길게 보면 월봉선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고점 67,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길게 보면요. 자, 일봉상으로도요, 이 종목은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요 라인 보이시죠? 이 캔들이 많이 밀집된 요 구간이 저점이 얼마냐면은 63,700원 정도인데 64,000원 정도에서 68,000원 요 구간이 다시 또 매물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도 끝반등이 들어왔다 장중에 요 구간에서 한번 밀렸죠. 꼬리를 달고. 자, 요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이 종목은 좀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격 조정 이후에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4,000원에서 68,000원은 당장 돌파하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64,000원에서 68,000원요. 자,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도요, 핵심주요, 메지온, 알테오젠, 젠백스, 매드팩토, 셀리버리 요 5개 정도 종목만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면 지금도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지온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19만 얼마짜리랐어요. 이 종목도 한 번 더 파동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메드는 요 자리가 13,500원 요 자리가 그때 거래가 터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거래가 터진 자리를 이탈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 종목은 요 자리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종가입니다. 13,500원을 그 자리에 맞춰놨는데요. 오늘 14,000원까지 갔다 밀렸죠. 이 종목도 이제는 당장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까지 조정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반도체 장비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주 쪽이 오히려 더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는 바이오주들이 눌림목이 오히려 반도체 장비 소재주보다도 눌림목이 좀 더 깊게 들어오지 않고 얕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보유자들은요. 그 다음에 오늘 5G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KMW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KMW 오늘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58,000원을 제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57,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내일 적당한 시점에서 제가 매도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목표가는 58,000원이기 때문에 대략 5만 지금 정도 종가에서 조금만 살짝 1,200원만 오르면 일단 던지고 나오겠습니다.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넷 딱 5파가 끝났고요. 이 종목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는 한 55,000원 전후를 보시고 2차는 5만 한 3,000원 3,500원 정도 보시는데 55,000원 5,500원이 지지가 될지 53,000원이나 3,500원 자리가 지지가 될지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정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내일은 아침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특히요. 하지만 내일 오후장부터는
또는 뭐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는 좀 코스닥도 일부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밀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5G 관련주나 또는 바이오 종목들 밀릴 때 아까 핵심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들 좀 잘 체크하셨다가 한 번 더 시세가 남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지금은 그런 바이오나 5G 종목 중에서도 핵심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 주변주들은요. 지금 이 시세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올라봤자 2% 3% 아니면 그냥 또 빠져버리고 하니까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내일 이후에 좀 2, 3일 정도 최소한 그래도 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인버스 개념으로 제가 만약에 오늘 살만한 게 없으면 방산주를 조금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산주는 당장 뭐 시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뭐 당장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그냥 단지 우리가 해지 개념으로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한 인버스 개념으로 해지 개념으로 여러분 포토에 그냥 한 10% 정도만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괜찮지 여기에 만약에 몰빵을 해버리신다든지 방산주에 많은 비중을 넣어버리시게 되면 방산주가 시세를 내지를 못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다른 종목도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든지 오늘 목요일이죠. 그다음에 내일 미국장 오르고 나면 내일 오후장 또 다음 주 초반 정도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지 개념으로 좀 방산주에 잠깐 들어가서 단기 시세를 좀 누려보시라는 의미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산주는 적어도 한 올 3월 정도나 또는 올 한 4월 5월 정도 이후에 좀 우리가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포토에 한 10% 정도 또는 5%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냥 홀딩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꾸준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